예술은 어려우니까 그냥 넌 몰라도 돼 라든가 아니면 공부 좀 하고 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좀 헤아려 주는 느낌일까요? 그럼 이 책을 읽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SNS에 보면 전시를 많이 보러 다니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시를 이제 소개하시는 분도 있고 자신의 경험을 적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더 자신의 감상이 실제로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보고 감상한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일종의 읽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술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가 될 수도 있죠. 텍스트를 읽는 것과 예술을 읽는 것을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술에 대한 텍스트가 있죠. 예술 읽기와 예술 텍스트 읽기가 좀 비슷해요. 근데 예술을 저도 잘 읽고 싶고 예술 텍스트를 잘 읽고 싶기도 합니다. 근데 예술 텍스트가 어렵거나 낯설거나 생소해요. 그것도 텍스트니까 제 흥미가 발동해서 예술 텍스트를 통해서 예술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끔 접근해 보고자 책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그냥 얌전하게 꽂혀있던 책을 문득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먼저 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은 예술, 언어, 이론이 어렵다는 인상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말하는 언어는 그냥 쓰는 언어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도 차차 보시고 어렵다는 인상에서 시작하는데 책을 읽다 내뱉게 되는 어렵다는 개인의 불평이나 노력 부족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왠지 좀 동질감 그리고 나를 좀 이해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어려움을 미학 연구자 이동희는 열심히 공부해서 극복하자고 말할 게 아니라 그 말에 머물러 왜 어려운 것인지, 어려우면 어쩌자는 것인지 등을 질문한다. 자, 어려우면 어쩌자는 것이지?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극복하자가 아니라 공부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편 작가 이하로는 이동희의 제안을 한번 짚고 넘어간다.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무작정 어렵다고 말할 게 아니라 무엇이 어떠한가를 좀 더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말이 좀 피곤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영상을 그만 보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전시에 가서 좀 뭔가 느꼈으면 좋겠다, 내가 얻는 것, 내가 좀 생각하는 게 있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영상을 좀 더 보시면서 책을 좀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책은 예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써서 아니까 저런 소리를 하겠지 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공부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고맙게도 예술은 어려우니까 그냥 넌 몰라도 돼 라든가 아니면 공부 좀 하고 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좀 헤아려 주는 느낌일까요? 그럼 이 책을 읽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거나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일단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래도 나름 이해해 볼 만한 여지를 줍니다. 조금 넘어갈게요.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그러니 예술도 언어도 이론도 잘 모르겠고 관심조차 없어도 이 책은 읽는데 지장이 없다. 와, 관심도 없고 몰라도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두 저자가 그런 잘 모르겠는데의 상태에서 함께 시작하기 때문이다. 고맙죠? 제가 이런 책을 찾아내 드려서. 근데 읽을 때 같이 읽는 거 요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요즘 다른 영상이나 또 강의에서도 협력하여 읽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추가된 하나의 컨셉입니다. 협력해서 읽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서 읽으면서 그 읽는 결과물이 더 다채로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읽으니까 알려드리겠다, 아니면 제가 읽는 걸 보면 여러분이 혼자 읽는 것보다 더 잘 읽는다, 이게 아니고요. 방금 제가 얘기했죠. 다채로워진다고요. 제가 더 못 읽을 수도 있지만 그걸 참고하면서 나 저렇게 읽지는 말아야지 라거나 저거 말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다채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이 책은 두 저자의 새로운 예술, 언어, 이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그것에 대해 각자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어떻게 그것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아이들이 손에 잡히는 물건을 뜯어보듯 새 단어를 분해하고, 여기서 말하는 새 단어는 새로운이 아니고요, 예술, 언어, 이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조립하며 고민의 과정과 방법을 제시한다. 저는 텍스트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들은 예술에 대해서, 예술, 이론, 언어에 대해서 말을 해주네요. 저랑 목적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질문, 단순한 활동은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한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방침 또는 자신들이 하는 작업에 대한 아쉬움일까요? 아니면 그냥 객관적으로 말한 걸까요? 자, 이런 질문은
저자 개인에 대한 궁금증이죠. 답을 들을 길이 없지만 이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도 책을 저자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죠.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어떤 예술 작품을 즐기고 어떤 예술 이론을 공부하고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런 활동과 교육들이 제도나 일상의 안팎에서 내내 활발했던 것에 비하면 인기가 없는 문제이다. 물론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미술사를 모여서 공부한다거나 영상을 본다든가 그런 것도 좋죠. 좋아요.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예술을 담쌓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술을 아는 게 뭐가 좋을까? 광고라든가 상업적인 상품들에도 보면 예술적인 뭔가 콜라보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그냥 봐서 좀 이쁘장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뭘 좀 알면 그냥 지나가다 스쳐 보더라도 좋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 사실 별로 필요 없는 풍경을 뒤로 하고 제가 이 영상을 했을 때 제 자신은 그렇게 멋있거나 여러분이 보기에 시각적으로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좋잖아요, 뒷풍경은. 근데 누가 봐도 좋은 풍경이나 누가 봐도 좋은 외양이 아닌 것에서도 그것이 갖고 있는 나름의 아름다움이든 무언가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하나씩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책 소개 겸 영상 소개였습니다. 같이 협력하면서 이 책 읽어보면 좋겠습니다.